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이 안 풀려요. 밤새 자고도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최근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압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더더욱 아실 거예요. 외출은 점점 줄고 집에서 간편하게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 아침밥, 그 평범한 한 공기 밥이 지금 당신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범입니다. 올해로 83세, 의사로 살아온 지 55년이 넘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이라면 저처럼 손주를 돌보거나 건강검진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되셨겠지요. 나이 들면 괜히 걱정도 많아집니다. 혈압은 어떤가? 당은 괜찮은가?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을 권할 뿐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죠.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꺼내려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병원도, 방송도, 제약회사도 반기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아직도 몸이 아파 병원 약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약만 늘고 병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매달 병원은 꼬박꼬박 다니는데 혈압도 당도 콜레스테롤도 제자리인 것 같지 않으세요? 몸이 점점 붓고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지치고 쉽게 숨이 찬다. 이런 증상들이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밥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밥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은 분명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밥은 단순히 맛이나 식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혈당을 갑자기 치솟게 하고 몸속에 나쁜 지방이 쌓이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병들어야 병원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의료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선생님, 또 약이 늘었어요. 이번엔 심장약까지 먹으래요. 그렇게 약 봉투는 늘어가지만 정작 병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으로는 증상을 잠시 누를 수 있을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의외로 밥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병을 나아지게 했고 건강을 되찾게 해준 생생한 경험과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단 몇 가지 밥 짓는 습관만 바꿔보신다면 지금까지 매달 병원에서 얻지 못했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평소 밥을 어떻게 드시는지 또는 읽으시면서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꼭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께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날 제 앞에 앉은 분은 76세의 김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검게 탄 듯한 피부, 붓기 있는 발목, 불안한 눈빛, 이미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이 차요.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머리도 멍하고 혹시 큰 병이 온 건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밥은 어떻게 드세요?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걸 왜 물으시나요? 그냥 다들 먹는 대로 먹죠. 일주일에 한 번 밥솥으로 해놓고 냉동시켰다가 매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삼켰습니다. 김용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80% 이상이 똑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밥은 미리 지어두고 냉동해 놓고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로 돌려 드십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하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오늘날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자레인지로 데운 찬밥,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맛도 괜찮고 시간도 절약되죠.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하면 혈당 지수가 신선한 밥에 비해 최대 42%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밥을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변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변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한 뒤 내장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이 지방은 간, 췌장, 혈관벽에 쌓이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김용호 어르신의 검사 결과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공복 혈당 153, 당화 혈색소 7.5, 총 콜레스테롤 262, 혈압은 158에 96. 이 수치들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 위험 구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이미 고혈압 약과 당뇨약, 고지혈증 약까지 3가지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은 성실히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나아지질 않죠? 라는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지만 병의 뿌리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밥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의사들은 밥이 문제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자가 줄면 병원 수익이 줄고 건강해진 사람은 더 이상 약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저로서도 부끄럽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진료 시간은 짧고 환자는 많고 의사는 급한 수치를 잡기 위한 약 처방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한 교육은 뒷전이 됩니다. 그 틈에서 어르신들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약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 현실은 저에게 있어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밥의 과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영양학 논문과 임상 결과를 분석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이랑 병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 말이죠. 당화 혈색소가 9.1에서 6.8로 떨어진 분도 있었고 고혈압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인 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밥은 어떻게 드세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며 그 습관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있어 밥은 삶의 중심이며 동시에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밥을 그저 때우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밥 한 공기에도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영양을 고려하고 조리법을 재점검하고 몸에 맞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에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밥 짓는 방법부터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어르신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밥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쌀 씻고 밥솥에 지으면 되는 거지요. 그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게 바로 그 밥입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어르신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이상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밥의 과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식초 불림법입니다. 쌀을 씻은 후 물 2컵에 천연 식초 1스푼을 넣고 최소 30분 이상 불리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대사질환 연구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은 쌀의 혈당 지수를 평균 31%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당뇨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리 첨가법입니다. 쌀의 귀리를 5에서 7% 정도만 섞어도 혈당 상승 속도를 최대 43%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내분비내과가 공동으로 연구에 발표한 결과로 특히 한국인 체질에 가장 적합한 조리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경우에는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정도의 비율로 시작하셨습니다.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부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 활용법입니다. 밥이 완전히 익은 후 티스푼 하나 분량의 강황 가루를 고루 뿌려 섞는 방식입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평균 23% 감소시켰고 이는 시중에서 처방되는 당뇨약 메트포르민 계열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조리 중 넣지 말고 반드시 밥이 다 된 후 넣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밥을 식힌 후 재가열하는 과정입니다.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3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약한 불에 따뜻하게 데우는 이 과정을 통해 저항성 전분이 최대 18%까지 증가합니다.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며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6개월간 식사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했고 염증 수치는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김영호 어르신에게 설명해 드리고 천천히 실천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3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주 뒤 어르신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얼굴빛이 한결 환해졌고 발걸음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잠도 더 푹 자는 것 같아요. 약은 그대로인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은 153에서 121로 혈압은 15,896에서 13,786으로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도 262에서 214로 내려갔습니다. 단 3주 만에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수치가 좋아진 것은 의사인 저로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생활 속의 약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변화는 비단 김영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해보고 건강이 호전된 어르신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어떤 분은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5로 떨어졌고 어떤 분은 12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이 30% 수준까지 떨어졌던 분이 이 방법으로 회복되어 인슐린 주사를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밥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밥입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그 그냥 밥이 수천 번 반복될 때 그것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습관이 됩니다. 의사인 저도 10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환자들에게 약 처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문을 뒤지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며 지켜본 결과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치료의 출발점이자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진료실에 다시 오신 날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지만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이 빈말이 아님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검사를 마친 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눈을 뜬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새벽에 화장실 가고 나면 다시 잠도 안 왔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잡니다. 심장 두근거림도 덜하고 붓기도 확실히 빠졌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의사로서의 보람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을 약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오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철학이 현실에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서야 실천되고 있으며 왜 환자들은 수십 년간 약만 믿고 살아야 했을까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곧 입소문이 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또래 어르신 몇 분이 함께 이 밥 바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강황, 식초, 귀리, 식힘 과정이 4가지를 지켜 밥을 짓는 것뿐인데 놀라운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아침 기상이 쉬워졌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으며 약간의 운동만 해도 몸이 덜 피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줄였고 또 다른 분은 평소 먹던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식후에 더부룩한 느낌이 없어요. 화장실도 훨씬 규칙적이에요. 병원에서 약만 늘릴 줄 알았지 밥 이야기 해준 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이런 반응은 제게 있어 그 어떤 감사 인사보다 값졌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병원이나 방송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바로 의료 산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병원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환자가 많아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지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자는 정기적으로 약을 구매해야 하므로 가장 안정적인 고객층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건강해지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결국 아무도 환자가 아예 병에 걸리지 않는 법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의 광고 수입 중 67%가 제약사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식초, 강황, 귀리처럼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방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시청자들이 약을 덜 사게 되면 스폰서는 광고를 중단할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의료 시스템의 한계라 부르는 현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이 구조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약을 더 잘 쓰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믿었고 수치만 떨어지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계속 먹는데 왜 병은 나아지지 않나요? 그때부터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병이 생긴 원인을 묻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식습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탐독한 끝에 얻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잘못된 밥이 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제게 단지 한 명의 회복된 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무시되어 온 생활 습관의 힘이 다시금 조명받아야 한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같은 방법을 권유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67세 박미선 할머니는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8로 혈압도 150 이상에서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은 이 밥 습관으로 6달 만에 체중 8kg를 줄이고 복용하던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밥만 바꿔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저 역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말해주고 환자의 얼굴이 말해주며 삶의 활력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귀리 한 봉지, 강황가루, 천연 식초 하나, 이 모두를 합쳐도 병원 진료 한 번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걸 몰랐을까? 가 아니라 왜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로 말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건강해지는 당신은 어떤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저는 오늘도 아침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자. 의료의 본질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약이 아닌 삶 속에서 건강을 되찾게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영호 어르신과 다시 마주한 건 처음 상담 후 정확히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아파트에 난리가 났어요. 다들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젊어졌냐고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는 한층 가벼워졌으며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결과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검사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48에서 108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7.2에서 6.1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255에서 185로 줄었고 혈압도 155, 98에서 128, 82로 거의 완벽하게 조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뇨 주사 한 번, 고혈압 응급진료 한 번 없이 단 3달 만에 음식만으로 이룬 변화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다 따라하고 있어요. 쌀 씻을 때 식초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귀리 넣고 강황 뿌리고 식혀서 다시 데우는 것까지 다들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이 밥 이야기만 나와요. 어르신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진짜 의학은 병원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김영호 어르신이 실천한 기적의 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쌀을 불릴 때 천연 식초 1스푼을 꼭 넣어주세요. 보통 쌀을 씻고 물에 불릴 때 아무것도 넣지 않지만 여기에 천연 발효 식초를 1스푼만 넣으면 아세트산이 쌀의 혈당 지수를 평균 31%까지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여야 하며 합성 식초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식초 냄새는 조리 중 날아가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귀리를 쌀에 57% 정도 섞어주세요.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줍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쌀 한 컵에 귀리 1스푼 정도 넣어 시작하셨습니다. 귀리는 심한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셋째, 밥이 다 지어진 후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분량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밥을 짓는 도중 넣지 말고 다 지어진 후 따뜻할 때 넣어야 커큐민 성분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 수치를 평균 23에서 35%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찬으로 카레를 해 드셔도 좋지만 매일 섭취를 꾸준히 하기 위해선 밥에 넣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밥을 반드시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과정입니다.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약 30분 이상 상온에서 식힌 뒤 다시 약한 불에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 18%까지 증가합니다. 이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내 유익균의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을 반복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늘고 염증 수치가 25%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누구나 실천 가능한 단순한 조리법입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건강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한 후 자신의 모임과 아파트 경로당, 심지어 교회 식사 모임에도 이 정보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밥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건강은 결국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만날 환자 중 몇 분은 이 밥 비법만 알았어도 병이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병보다 어떤 약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바로 우리의 밥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방의학이자 치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도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제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고 삶의 활력을 다시 느끼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밥상 하나로 건강을 바꾸는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평소 밥을 어떻게 지어 드셨는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들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